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 가운데 무려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할 때는 일사천리 정말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질문지에 체크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검사나 치료,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있었는지,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입원했거나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의 투약, 이런 질문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질문 체크할 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체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 잘못 체크하신 분들은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 보험 설계사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충 아니오란에 체크한 사람들, 이분들은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 자체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보험회사를 속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보험금 한 푼 못 받고 계약 해지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우리가 보통 그 실손보험을 계약을 할 때 깐깐하게 이렇게 다 확인하고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면 보험회사의 직원이 설명해 주는 대로 하는데, 일단 대부분 여기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실제 가입하고 나면 잘 가입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헷갈릴 때도 있지만,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제 내가 아파서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고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 좀. 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지를 나눠주고 이 질문에 체크하는 걸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아마 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 설계사분이 질문을 하고 이 종이에 기재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치료, 수술이 있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있었는지, 최근 5년 내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가 사실이 맞는지를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체크를 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고, 내가 언제 병원을 갔다 왔는지, 입원을 했는지 또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가입하는 당시에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크를 잘못했다, 예를 들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아니오에다가 체크를 했다, 이런 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보험 계약 자체를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금 자체도 못 받을 수 있고 아예 계약이 해지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체크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아니오라고 체크 잘못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험 약관 이런 걸 자세히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험 약관상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해서, 혹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고지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약관에는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 또 하나는 기간에 경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우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단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에, 이 경우에도 또 해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지급 사유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잘못 질문지에 체크를 했다.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잘못 체크했으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체크하는데 보험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을 보통 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그때 계약자가 체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예. 이렇게 우겨버리면 서로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그 다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 영역에서의 분쟁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계약할 때 보면 귀찮고 바쁘잖아요. 그 사인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체크를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던 그 사고하고 지금 청구한 사고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라면 또 보험금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사실을 깜빡 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한 뒤에 2년이나 3년 이내에 다른, 예를 들면 질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질병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그 내용 자체는 고지 의무 위반은 맞지만 그 교통사고와 질병하고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 일반 사람들은 이 병과 저 병이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병원에 갔는데 체크를 안 했구나 해서 보험회사가 그냥 안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고지 의무 위반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현장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3영업일 동안은 보험 계약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안내가 오면 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손해사정사인지 아까 말씀하신 독립손해사정사라 그랬는데 손해사정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다르죠? 보험회사 측에서 파견되는 조사자는 보험회사 측의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계약자 측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아무래도 보험계약자 측에서 한 번 더 입장을 살펴본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선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실손 손해사정권은 그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사님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바듬이라는 곳에 오시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선임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올바듬이라고 치시면 노출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서 금방 검색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 측 조사자는 이분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체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반면에 내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한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어도 이 병이 지금 사고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사고가 고지 의무 위반이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로 보험금도 받고 또 보험 계약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복통으로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제가 실제로 사건을 맡게 되었던 건인데요. 그분이 보험 가입 전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치료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때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복통이라는 질병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험 조사를 하는 동안 그분이 보험을 가입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서 보험 계약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분은 본의 아니게 고지 의무 위반은 맞았지만 보험금도 지급받고 또 계약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보험 약관이 워낙 빼곡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이런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거죠. 10원도. 예, 맞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잘 결과가 처리돼서 보험금도 지급받고 계약도 유지했다 이러면 사례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애초에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는 이렇게 조사했을 때 손해사정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지만 고객이 선임을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성공 보수라든지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내 보험료에 손해사정사 비용을 내고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낸 돈을 그대로 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내는 보험료 안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료다 이렇게 할 때 왜 무료지 하면서 많이 헷갈려 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